다들 어릴 적에 한 번쯤은 열대어를 키운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적 가꿨던 어항의 모습과 수족관의 모습을 떠올리며 현대의 어항을 가꾸는 취미인 물생활은 어떤 변화를 이뤘는지, 얼마나 다양해졌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며 돌과 수초를 이용해 자연의 향기가 나는 어항 꾸미기 또한 해보겠습니다. 요즘의 흐름을 알아보려면 역시 수족관을 가봐야겠죠. 가벼운 이오스 M6 마크2와 함께 가벼운 발걸음으로 수족관을 향해 나섭니다. 3년째 물생활을 즐길 수 있게 도와준 고마운 해비람 수족관. 대학생 시절 물생활을 제대로 다시 시작했을 때 방문했던 첫 수족관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수족관의 개념과 너무나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 첫 방문 당시 무척이나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곳은 생동감이 넘치고 자연의 아름다움이 녹아들어 있고 무엇보다도 사장님의 물생활에 대한 철학이 너무나 좋으셨어서 그 후론 계속해서 이곳만 방문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가장 충격이었던 건 어항에 인공 돌이나 인공 수초를 넣는 것이 아닌 자연에서 채집된 예쁜 돌과 살아있는 식물을 넣어 작은 자연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어항들이 대부분 수초와의 공존을 이루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저는 이런 멋진 수족관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도 본격적으로 수초항을 시작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매번 어영부영 대충 관리를 했었는데요. 이번 캐논 직콕로그 촬영 겸 여러분께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며 저 또한 수초를 꾸미는 레이아웃 작업과 수초를 키우는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수조 꾸미기의 한 방법을 사용하여 집에서 즐기는 취미생활이라는 집콕이란 취지에 맞게 두 편에 걸쳐 수조를 꾸미고 완성시킨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보시면서 수초항을 가꾸고 관리하는 것에 분명 매력을 느끼실 거예요. 이번에 꾸밀 수조는 몇 점의 돌과 수초를 구도를 활용한 배치를 통해 꾸미는 이와구미라는 기법을 활용한 수조를 만들어 볼 겁니다. 이와구미란 주로 돌과 수초를 이용해 꾸미는 것이며 돌을 삼각구도 등에 맞게 안정감 있는 배치를 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깔끔함, 단정함, 마음의 평화, 고요함 등을 느끼게 해주는 아주 정갈한 기법입니다. 이번 꾸미기는 코로나로 인해 우울감이 늘어난 요즘 어항을 꾸미는 과정이나 관리하는 과정이나 예쁘게 꾸며진 어항의 모습을 보며 심적인 평화를 찾았으면 해서 이 기법을 채택하였습니다. 꾸미기를 위해 준비된 소재들입니다. 다들 하는 말이 있어요. 수조 꾸미기 전의 모습이 가장 예쁘다고 말이죠. 저 또한 이 모습이 제일 예뻐 보이는 게 기분 탓인지 모르겠네요. 본격적인 수조 꾸미기에 앞서 소재들을 꺼냅니다. 바닥재로 쓰일 영양계 리베랄 소일. 소일은 흙의 역할을 합니다. 수조 뒷부분에 사용될 키가 큰 후경수초, 여과기 부품, 수조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담당해줄 돌인 오섭, 네오미디어 여과제, 카펫처럼 바닥에 쫙 깔릴 정경수초가 담긴 팩들, 바닥에서 영양분을 공급해줄 장기 유지용 비료인 파워샌드와 많은 양이 담긴 소일을 마지막으로 수조가 텅 비게 되었습니다. 한 달간 준비하며 이 순간만을 기다렸어요. 수조를 꾸미기 전 중요한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항의 수평을 재는 것. 수평이 어긋난다면 한쪽으로 물의 무게가 쏠려 유리가 휘는 배부름 현상이 심해지거나 정도가 지나친 경우 수조가 터지는 등의 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수평계가 없어서 물을 채우면서 양쪽의 물 높이를 보며 측정을 하는데요. 조금 더 제대로 보려면 아무래도 수평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로로 놔보고 물방울이 가운데 위치하는지 확인한 후 가로의 수평을 재봅니다. 이곳저곳에 놔봤을 때 대략적으로 수평이 맞는 것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세팅을 시작합니다. 일명 저면 비료라고 하는 이 파워샌드는 난석에 비료가 묻혀져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아래에 위치한 소재이며 수조 바닥에서부터 위에 흙층을 지나 수초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줍니다. 큰 돌이 놓을 곳을 약간 비워뒀어요. 돌이 위치할 곳의 높이가 약간은 더 높았으면 해서 망에다가 난석을 채워 올려두었습니다. 다음은 바닥재인 소일을 깔 차례인데요. 이땐 9리터나 되는 봉투를 들고 하기엔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후에 체력을 아끼기 위해서 다른 컵 따위에다 옮겨서 무게를 적당히 빼준 후 봉투를 들고 나머지를 부으시면 조금 더 편히 할 수 있습니다. 디테일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작은 컵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분별히 놓인 소일을 넓은 판을 이용해 펴주세요. 온예용 장비를 쓰거나 우드락 판 따위를 잘라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넓은 붓을 써도 괜찮고요. 평탄화 작업이 끝난 후의 모습, 뒤쪽으로 약간만 높게 경사를 주었습니다. 다이나믹한 연출을 하고 싶다면 경사를 강하게 줘도 괜찮습니다. 저는 조금 더 정적인 연출을 하고 싶기도 했고 돌과의 시너지를 생각해서 평평하게 깔았습니다. 다음은 의외로 힘든 작업인 돌 배치 시간.
이번에 사용될 돌은 짙은 푸른 회색에 매끈매끈하고 구멍이 성성 나있는 오석이며 개수는 총 3개로 주제부를 담당할 메인 수석과 보다 작은 2개의 보조석을 이용해 꾸밀 겁니다. 제가 생각한 이번 유아구미 수조의 주제는 고요함, 편안함, 안정감, 여백의 미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바쁘기도 했고 정신이 없기도 했고 마음의 여유를 잃어가는 느낌이라 이 수조를 볼 때만큼은 평화롭게 물멍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러한 감정선을 살리려 합니다. 아까 돌의 배치가 생각보다 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돌이 3개밖에 안 되는데 뭐가 힘들어?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들어가는 소재가 적으면 적을수록 살짝만 다르게 놔도 분위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점 한 점을 신중히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은 수족관에서 대략적으로 구상한 대로 배치를 해봤습니다. 수족관에서는 수족관에서고 집에서는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제 수조에 맞는 구도를 잡아갑니다. 제가 생각하는 구도는 수조 오른쪽이 막혀있는 벽이라 오른쪽에서 왼쪽을 향하며 오른쪽에 위치한 돌과 왼쪽에 위치한 돌이 삼각으로 맞아떨어지고 오른쪽 앞에 배치된 돌이 시선을 한번 잡아주는 역할로 만들려 합니다. 그리고 왼쪽의 돌과 오른쪽 앞에 돌의 경사면의 각도 및 방향을 맞춰주는 것도 좋습니다. 따로 노는 느낌이 들지 않고 통일감을 형성해 안정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죠. 지금 보면 왼쪽에 있는 돌의 각도를 메인 돌과 맞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정하고 있습니다. 돌을 막 넣으면 구돌할 것도 없고 연출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주제 또한 그 의미를 잃어버리며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게 되죠. 의미 없이 여백을 생각하지 않고 막 세워둔다거나 죽은 것 마냥 다 눕혀버리거나 하면 재미도 없고 얘기거리가 사라지죠.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정말로 이 돌들이 주제에 맞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메인 돌과의 흐름을 맞추기 위해 오른쪽 돌을 계속해서 수정하고 있습니다. 시선의 흐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 했을 때 오른쪽 돌이 얼마나 옆으로 튀어나온지에 따라 시선이 걸리기도 하고 이어지지 않기도 해서 적절한 위치를 찾고 있습니다. 이 시선이라는 것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지금 보면 오른쪽에 주제부 돌로 시선이 먼저 꽂히고 흐름을 타서 오른쪽으로 내려오거나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른쪽 앞에 돌로 시선이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시선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모습과 위치를 찾았고 이제는 수초를 심을 차례입니다. 작은 붓을 이용해 돌에 올려진 소일을 털어냅니다. 식재하기 전 약간의 물을 붓습니다. 정경 수초로 쓰일 미니 헤어 글라스의 필름, 간단히 물로 세척하여 젤리를 제거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기 편하게 나누는 분촉이라는 작업을 하여 넓은 판에다 미리 준비를 해두면 좋습니다. 한쪽 한쪽 심습니다. 이게 은근 허리와 팔이 아픈 작업이라 중간에 스트레칭도 해주면서 하세요. 이곳저곳에 적당한 간격을 두어 심습니다. 영상으로 보면 편안한 느낌인데요. 저는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힘들어도 나중에 완성된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거기다 수초가 잘 자라기까지 한다? 대박. 이땐 대략 2팩을 심었고 나중에 추가로 1팩을 더 사용해 헤어글라스는 총 3팩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후경 수초로 뒷부분에서 시원함을 담당할 호시쿠사 워터아이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뒤편에만 심을 거예요. 가운데는 비게 되면서 시원한 느낌을 자아낼 겁니다. 후경 수초 식재 작업을 끝내고 간단히 여과기 설치 작업을 한 후 물을 채워줍니다. 옛날에 물을 채웠던 우리의 그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물 재워놨다가 퍼나르고 요즘은 정수 필터를 활용하여 아주 편하게 물 보충을 할 수 있습니다. 꾸미느라 지친 몸을 잠시 쉬게 할 수 있는 시간이죠. 세팅한 것이 흐트러지지 않게 뽁뽁이 등을 이용해 물살을 막아주면 좋습니다. 물을 다 채운 후의 모습. 막 심은 참이라 뭐 푸르른 느낌도 없고 풀이 있나 없나 싶을 만큼 고요한 수조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휑하지만 이 헤어글라스가 자라고 뻗어나가면 이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잔디 같은 형상을 하고 있죠. 원래는 다른 정경 수초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마침 바로 옆에 수조가 헤어글라스라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동일 수제를 택했습니다. 자, 끝난 것 같지만 수초어항은 사실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노동의 시작입니다. 제가 사용한 영양계 소일의 비료 조합은 세팅 초반에 영양분은 많은데 수초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고 많은 양의 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는 상태라 수중에 잉여 양분이 많이 떠돌게 되는데요. 이때 조명을 받고 계속해서 방치하면 엄청난 이끼가 발생하여 관리하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양분을 우리가 컨트롤 해줘야 합니다. 세팅 초기엔 매일같이 물을 50% 정도 갈아줘야 합니다. 이때는 또 햇빛이 들어올 때라 광량이 오버돼서 이끼가 좀 장난 아니었어요. 물갈이가 힘들긴 하지만 청소 도구를 잘 활용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사이펀에다 추가 호스를 길게 달아서 바로 화장실로 빼고 정수 필터와 호스를 이용해 다이렉트로 물을 넣으면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물갈이를 할 수 있습니다. 물갈이가 끝난 직후의 모습인데요. 정말 깨끗해 보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단 일주일 만에 수초가 어느 정도 자란 느낌이 듭니다. 한 팩을 더 심은 시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분명 수초가 머리를 많이 내민 느낌이에요. 수초 어항을 할 땐 가급적이면 햇빛이 닿지 않는 곳에 수조가 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양은 분명 좋은 조명의 역할을 하지만 수조 관리가 너무나 힘들어지기 때문에 깔끔한 관리를 위해서라면 햇빛이 닿지 않는 곳에 두도록 하세요. 저는 옮길 수가 없어서 암막 커튼을 달아 햇빛을 차단했습니다. 9일이 지난 후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끼가 상당히 심하죠. 이틀 정도 물을 갈지 않았고 이때가 커튼을 단 직후여서 햇빛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때입니다. 이렇게 관리가 힘들어져요. 자, 이렇게 이끼가 꼈을 땐 제거를 해줘야 하는데요. 순서는 날이 달린 스크래퍼를 이용해 벽면 이끼를 먼저 제거해줍니다. 수초에 묻어있을 유기물도 살살 털어주고요. 자연스러움을 추구한다면 이 정도의 이끼는 괜찮지만 세팅 초기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요소라서 빠르게 제거하기 위해 칫솔 등으로 닦아줍니다. 사이펀을 갖다 대어 먼지를 바로 빨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외에 여과기, 수조 구성면을 칫솔로 닦아주고 물을 어느 정도 뺐다면 물을 보충해줍니다. 그러면서 칫솔이 닿지 않았던 곳의 청소를 이어갑니다. 돌은 한참을 닦아주지 않으면 거친 솔을 이용해야 닦이는 정도로 단단히 이끼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심해지기 전에 솔질을 해주는 것이 좋아요. 물을 마저 채우면서 수초가 얼마나 성장했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헤어글라스가 뻗어나가는 것이 보이네요. 헤어글라스는 러너를 하는 식물로 이곳저곳으로 뿌리를 뻗어가며 세력을 확장합니다. 벌써부터 보이다니 솔직히 좀 놀라웠습니다. 예전엔 이 모습조차도 한참 후에 보였거든요. 확실히 관리와 장비빨이 있나봐요. 세팅 초기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많이 자란 모습이죠. 그땐 딱히 볼 것도 없었고 심심했는데 지금은 푸른 수초가 올라오며 딱딱하고 차가웠던 수초에서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아, 청소의 마지막인 어항을 닦는 것도 잊지 마세요. 어항에 뭔가 많이 묻어있다면 그만큼 뿌옇고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매일 어항 앞을 지나가면서 수면에 낀 석회 물질을 제거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히 보면 흰티 같은 것들이 보일 거예요. 자, 수초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것을 확인했겠다. 이젠 저와 함께 관리를 도와줄 생물 변기를 투입할 차례입니다. 생물을 일찍 넣으면 수초가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라 뽑힐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렸을 때 투입하는 것이 좋아요. 수초어항에서 관리를 도와줄 친구라면 새우와 오토싱 정도가 있습니다. 달팽이 종류나 안시, 알지이터 등의 생물도 있지만 미관을 해치거나 색이 돋보이거나 덩치가 커지는 경향이 있어서 적당한 생물로 새우와 오토싱을 꼽았습니다. 그것도 그건데 오토싱은 정말 귀엽거든요. 되게 아끼는 어종이에요. 새우는 여자친구 내 생이 새우를 얻어왔습니다. 10마리를 줬었는데 100마리 가까이 불렸더라고요. 저보다 능력이 좋습니다. 환수를 끝마친 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끼가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건 빨아들이는 힘이 강한 사이펀이나 가위로 잘라주면 되는데 그런 작업을 통해 어느 정도 제거를 했다면 나머지는 새우 친구들이 해결을 해줍니다. 물론 물갈이를 잊지 마시고요. 여자친구에게 새우를 노예로 쓸 거라고 하니까 엄청 걱정하더라고요. 사실 좋은 환경에다 놓는 건데 장난좀 쳤습니다. 나중에 사진 보여주니까 만족해 하더라고요. 지금은 입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다니며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가 11월 19일입니다. 다음은 11월 24일인데요. 얼마나 바뀌었는지 한번 보자고요. 생물변기 오토싱이 추가로 들어가고 새우와의 협업을 통해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어우, 이끼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엄청 깔끔해졌죠? 이 정도로 관리를 잘 해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수초는 그 사이에 세력을 더 넓혀 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촘촘해지기도 했고 말이죠. 돌은 새우와 오토싱이 관리를 잘해준 덕인지 칫솔질을 해도 뭐가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다음 편이 아마도 내년 1월에 업로드 될 예정인데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단 20일 만에 이 정도의 변화를 이뤘는데 거의 2달 뒤라면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겠죠? 그때는 아마도 수초가 길게 자라서 잘라주는 트리밍 작업도 할 테고 후경 수초와 돌들의 시너지를 생각해 제가 생각했던 수초의 모습대로 거의 완성에 가깝게 성장을 이룰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서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이 올라오기까지 시간도 제법 있겠다. 그 사이에 여러분들께서도 아직 수초어항을 시도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면 이참에 소소하게 시작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제안을 해봅니다.
적당히 장비만 갖춘다면 편하게 관리를 할 수 있어 즐겁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깔끔한 수조가 유지되고 수조가 잘 자라는 모습을 보니 상당히 뿌듯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방 내에서 이런 소소한 취미를 즐기며 성취감까지 느끼는 그런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초어항 관련 컨텐츠 1편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년 1월에 다시 2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환수의 노예가 된 김산책이었습니다.